조선왕조에서 왕과 가장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왕비는 누구일까요? 바로 조선 제21대 임금 영조의 두 번째 왕비인 정순왕후가 그 주인공인데요. 정순왕후는 겨우 15세의 나이에 당시 환갑이 넘은 66세의 영조에게 시집을 갔으며 둘의 나이 차이는 무려 51세였습니다. 정순왕후는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여하고 정조 사후 정조가 시도했던 여러 개혁 정책을 중단했으며 조선 후기 세도 정치를 불러일으킨 조선 왕비 중 최고 악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정조 사망 이후 정순왕후로부터 세도 정치가 시작되었다는 인식 때문에 흔히들 안동 김씨로 많이 착각하지만 정순왕후는 경주 김씨이며 오흥부원군 김안구와 원풍 부부인 원씨의 딸입니다. 정순왕후는 살아생전 자식을 하나도 낳지 못했는데 남편인 영조의 총에는 깊었지만 임신했다는 기록도 없고 유산을 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1757년 정비인 정성왕후가 승하하자 영조는 부왕 숙종의 유지에 따라 후궁들 중에서 새 왕비를 책봉하지 않고 1759년 6월 9일 정식 간택을 통해 김안구의 딸인 정순왕후를 새 왕비로 6월 22일 창경궁에서 혼례를 올렸습니다. 66세의 영조와 혼례를 올린 15세의 정순왕후는 1735년에 태어난 영조의 아들인 사도세자와 며느리 해경궁 홍씨보다 10살이나 더 어렸고 영조의 손주인 정조와는 7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또 당시 영조는 정순왕후의 할아버지인 62세의 김선경보다 5살이나 더 많았습니다. 이렇듯 가문과 당파를 위해 일생을 바친 정순왕후의 희생으로 정순왕후 집안은 승승장구하며 명문가의 반열에 올랐는데요. 만년 과거 낙방생이었던 정순왕후의 아버지 김안구는 딸인 정순왕후가 왕비가 된 이후 정일품 보국숙록 대부에 오이도 총부 도총관을 거쳐 어영대장 자리에까지 올랐으며 오빠 김귀주도 정순왕후 덕분에 순식간에 승질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또한 정순왕후의 삼촌 김안기도 요직을 두루 거치며 노론의 핵심 인사가 되었습니다. 야사에 의하면 정순왕후 간택 당시의 일화로 영조는 간택 교수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인지 물었는데 다른 교수들은 산이 깊다, 물이 깊다는 일반적인 대답을 했지만 정순왕후는 인심이 가장 깊다고 답하며 영조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가장 아름다운 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목화꽃은 비록 멋과 향기는 빼어나지 않으나 시를 짜 백성들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꽃이니 가장 아름답다는 말로 영조를 감탄시켰다고 합니다. 왕비 책봉 이후 입궐 초기에는 궁녀들이 뒷면에 옷에 치수를 재기 위해 잠시 돌아서달라고 하자 단호한 어조로 내가 돌아가면 될 것을 감히 누구 보고 뒤돌라 하느냐고 호통을 치며 궁인들이 벌벌 떨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시 입궁한 지 얼마 안 된 15세의 어린 나이에도 왕비의 채통을 중시했던 정순왕후의 면모를 알 수 있습니다. 남편 영조가 승하하고 손자인 정조가 즉위하자 정순왕후는 왕대비로 승격되었고 정순왕후의 오빠인 김귀주는 홍인안과 정우겸 탄핵에 동참했는데 정조는 홍인안과 정유겸에 대한 처분이 마무리되자 김귀주가 해경궁에게 무난하지 않았다는 핑계로 흑산도로 귀양을 보냈고 김귀주는 1786년 유배지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정조가 김귀주를 귀양 보낸 실제 이유는 영조 때 김귀주가 자신의 외조부 홍봉안을 탄핵한 데 있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로 세간에는 정순왕후와 정조가 극심한 대립관계였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가문과는 무관하게 정순왕후와 정조의 관계는 비교적 좋은 편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정조의 즉위를 당연시했고 이에 정조는 정순왕후의 아버지인 오흥부원군 김안구의 제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의 자전이 과인의 몸을 보호하였음은 인원성후가 선대왕을 보호함과 같았다. 또한 정순왕후는 정조의 행록을 쓰며 정조가 자신을 극진히 공양했음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정조 24년인 1800년
음력 6월 28일 정조가 갑자기 승하하고 11세의 어린 나이로 순조가 즉위하자 대왕 대비가 되어 왕실 최고 어른으로 수렴청정을 시작한 정순왕후는 점차 숨겨왔던 발톱을 드러냈는데요. 정조가 사망한 다음 날부터 원문교지를 내려 정사를 시작했는데 정조가 내쳤던 김관주와 김용주 등 자신의 친인척과 노론 벽파 인사들을 대거 등용하였고 정조의 이복 동생인 은원군과 해경궁 홍씨의 동생인 홍낙임을 처형시켰으며 정조가 설치한 장용영을 폐지, 1801년 2월 22일에는 정조가 묵인하던 천주교를 대대적으로 탄압하여 남인과 소론 시파들을 대거 숙청했습니다. 이로 인해 남인 출신인 정약용의 셋째연 정약종과 이승훈이 처형되었으며 정약용은 유배영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정순왕후와 노론 벽파의 권세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뒤바뀌게 되는데요. 그 화근은 바로 1802년 정순왕후가 벽파 내부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조의 유지에 따라 김조순의 딸을 순조의 왕비로 책봉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순조 3년인 1803년 평양부와 함흥부, 창덕궁 선정전, 인전정 등 잇따라 큰 화재가 발생하여 인심이 흉흉해지자 정순왕후는 1804년 2월 9일 수렴청정에서 물러나 15세가 된 순조가 친정을 하도록 했는데 순조의 친정이 선포되자 조정의 권력은 순식간에 순조의 왕비로 책봉된 순원왕후의 아버지인 김조순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벽파 관료가 숙청되었고 정순왕후의 영향력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차 싶었던 정순왕후는 다시 수렴청정을 하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설상가상으로 건강의 상태도 극도로 나빠졌습니다. 결국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가 시작되어 정순왕후는 허망한 말년을 보내다가 1년 뒤인 1805년 2월 11일 창덕궁 경복전에서 6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고 현재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내에 위치한 원릉에 영주와 함께 묻혔습니다. 벽파의 마지막 보루였던 정순왕후가 사망하자 김조순은 벽파의 잔당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했고 조정을 자신의 혈족들로 채웠습니다. 이른바 병인갱화로 불리는 이 사건 이후 조선의 정치는 당파 중심에서 외척 중심으로 바뀌어 붕당 정치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며 안동 김씨 중심의 외척 독재가 6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오늘은 가문을 위해 66세의 영조에게 시집가야 했던 15세의 소녀 정순왕후의 인생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